금강산 찾아가자 첫째 날. 금강산을 찾아간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를 않는다. 용문 휴게소를 거쳐 중식이 준비되어 있는 금강산 콘도로 향한다. 고성 금강산 콘도는 천혜의 관광지인 금강산 자락에 위치하여 동해의 푸른 파도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무송정 섬과 맞춰진 해수욕장,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멋진 콘도이다. 금강산 콘도에서 바라본 대진등대의 운치 있는 모습입니다. 대진등대는 거진항과 마차진 사이에 돌출된 곳에 있다. 등탑이 팔각형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고 불빛은 12초 간격으로 깜빡이며 약 37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휴전선과 남방한계선이 만나는 해발 70m 고지의 통일전망대에 오른다. 금강산 중에서 바다에 접한 부분인 해금강과 삼봉우리 모양이 마치 낙타 등과 같이 생겼다 하여 일명 낙타봉이라 부르는 금강산 1만 2천봉의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이 손에 잡힐 듯 지척해 보이고, 또 해안선을 따라서 남북을 이어주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도 보인다. 금강산 육로로 길게 이어져 내려오는 관광버스의 행렬이 장관이다. 동해선 CIQ 즉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북고성 온정리에 도착하였다. 온정리는 본래 고성군 이북면의 지역으로 더운 샘물이 나오는 마을이라 하여 온정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은 금강산 명승구역의 온정구역, 만물산구역, 구룡현 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아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강산 호텔, 저녁 취침 전 호텔 내 주점에서 맥주 한 잔과 노래와 춤 등 여흥에 취해 보았다. 금강산 찾아가자 둘째 날 아침. 창문을 열어 젖히고 금강산을 조망해본다. 전혀 어울리지 않은 선전 문구들. 군주이 출근하는 직원으로 보이는 주민들.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동안 바로 목격한 너무나 어려운 북측의 현실을 아침 일찍 서둘러 온정각에서 버스에 나누어 타고 출발한다. 오늘 일정은 구룡현 상팔담과 3일포 코스이다. 맞아. 금방 이야기했는데 그냥 오늘 저는 이 팀들하고 같이 다닐게요. 구룡현 등산로 입구. 자,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러도 자손만만 들어 영원히 추억에 그 정도 시간상으로 약 4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갖춰서 마음에도 담고 눈에도 담고 사진에도 담고내렸으면 평생의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경 들어보시죠. 산행 시간은 상팔담 코스를 포함하여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 북측 주민들의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맨손 작업인지 작업 도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목란과는 구룡현 산행의 길목에서 만나는 식당이다. 오서남 바위 인근에 철다리를 놓아 만들었다고 한다.
목난관에서는 냉면, 비빔밥 등 다양한 토속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특별히 뭐 뽑아가지고 온 건 아니고. 시원하게 흐르는 옥빛 시냇물, 크고 작은 폭포, 사시사철 푸른 강과 소, 구룡현 코스는 외금강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이다. 구룡현 가는 길에도 여기저기 바위 글씨를 접하게 된다. 저 앞에 빨간 빛깔 외금강에서 만나는 금강물입니다. 이 금강물을 지나야 비로소 금강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근데 우리 코스로는 옥류담 연못이다. 수정처럼 맑은 물이 옥구슬로 흩어져 내리는 담소라고 해서 옥류담이라 부른다. 금강산 비봉폭포는 금강산 4대 폭포 중 하나이며 길이가 139m이다. 세존봉이 층암 절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이 마치 활짝빛을 탄 봉황새가 날아오르는 모양과 가까워 비봉폭포라 불린다. 모봉폭포는 비봉폭포의 우측에 위치해 있다. 길이는 약 20m 정도 된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물의 모양이 마치 봉황새가 춤을 추는 것 같다 하여 비롯된 지명이다. 은사류는 옥류동 골 안에서 흐르는 개울을 말한다. 바위 틈에서 흐르는 물이 마치 은실처럼 가느다랗게 흘러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연주담은 두 개의 담소가 파란 두 개의 구슬을 꿰어 놓은 듯 있다 있어 연주담이라 한다. 비봉폭포와 구룡폭포 사이에 있다. 산팔담은 구룡폭포 위쪽에 있는 8개의 소를 말한다. 경치가 하도 좋고 물이 맑아 하늘에서 8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고 하는 금강산 8선녀의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은 금강산 중 특히 상팔담의 아름다운 신비경과 더불어 전해지고 있다. 이곳의 물은 구룡대 아래를 감돌아 구룡폭포를 이루고 다시 옥류동 계곡을 지나 일로대 앞에서 신계천을 따라 동해로 흘러든다. 관폭점은 구룡폭포를 바라도 볼 수 있는 정자다. 일제 만행으로 없어진 것을 1961년에 다시 복구한 것이다.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네. 만호초 팔담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 구룡폭포가 되겠습니다. 구룡폭포와 구룡현은 9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옥류동 계곡이 끝나는 곳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암벽을 낙하하는 높이 82m, 너비 4m의 폭포이다. 폭포 아래에는 수심 13m의 폭포 구룡현이 있다. 신계산은 유점사 소속의 작은 절로 519년 버풍왕 6년에 보은조사가 창건하였다. 창건 이후 중수와 중건을 거듭하였으나 1945년경에 이르러서는 반야보전, 나안전, 칠성각 등의 정각만이 남아있었고 반야보전 앞에 석탑일기가 남아있을 뿐 모두 소실되어 버렸다. 그러다 1998년 3월 14일 체결된 금강산 문화재 복원을 위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신계사 복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10월 13일에 완료하였다고 한다. 강한사, 평사, 나머지 절들도 복원할 거예요. 그때 와서 여기 와서 머무르시면 2007년 말까지 이제 여기 신계사는 복원하기로 이제 납치하고 붙이죠. 삼일포는 온정리에서 동쪽으로 12km 가면 보게 되는 남강 하류의 아름다운 자연호수이다. 단풍과는 아름다운 삼일포를 배경으로 한 하얀 석조 건물로 단풍이 붉게 타는 계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 여사가 다녀갔던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라 한다. 간단한 계절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연화되는 호수에서 바라볼 때 부드러운 5개의 둥근 바위가 모여 있는 모습이 마치 연꽃이 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봉내대라는 곳입니다. 여기 교사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부터 봉내 양 선생님의 유명한 씨앗을 꼭 보여드리겠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연꽃 같은 36봉우리는 거울 같은 호숫가에 그림자를 던지고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는 구름 위에 상품처럼 뾰족뾰족 솟았네. 그 중간 물가에 놓인 반석은 경치를 즐기는 봇과 함께와 한가로이 놀기에는 참 좋구나 라는 시구조가 적혀져 있습니다. 들이 앉아서 바라보는 이 앞에 호수가 바로 관동 팔경의 하나로 이름 높고 또 호수 풍경으로 놓고 볼 때는 전국적인 우뚝나는 것으로 알려진 3.1포 호수입니다. 이것을 3.1포라고 부르게 된 의뢰가 있는데 그것은 먼 옛날 아득히도 먼 옛날 어떤 왕이 관동 팔경을 하루에 한 곳씩 구경하기로 계약을 하고 떠나던 길이 이곳 3.1포에 이르러서는 경치, 주변 경치와 함께 전망이 하도 멋지고 희한해서 이곳에서 하루 대신에 3일을 묵어갔다고 해서 속삼자, 날일자, 개포자를 써서 3.1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돌아가셔서 이것을 또 3,000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3.1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곳 3.1포는 둘레가 총 8km이고 수심은 제일 낮은 것이 9m 그리고 제일 최고 깊은 것이 한 13m까지 됩니다. 3.1포는 신라시대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 등 4명의 화랑이 3일간 머물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소가 누운 모양의 와우도와 4명의 화랑이 둘러앉아 유화주를 마시며 놀고 간 것을 기념하여 세운 사선점터. 붉은 글씨로 술랑도 남석행이라는 6글자가 씌어져 있는 단서함, 앞쪽. 추고 놀았다던 무선대, 왼쪽, 다 보인다. 금강산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바위산 웅장한 맛을 주었다면 3.1포는 조용하고 아늑한 모습이다.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소 문화팀을 맡고 있는 임재득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평양 모란봉 예술인들이 준비한 공연은 아름다운 예술이란 뜻에서 교회라고 하며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체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종합적인 예술 공연을 뜻합니다. 북측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미하여서 세계적인 공연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평양 모란봉 괴단의 공연은 이곳 금강산 문화회관에서만 관람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공연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은 셋째 날, 마지막 날이 밝았다. 오늘 찾아가는 곳은 금강산을 통틀어 대표적인 경승지인 만물상이다. 중간으로 산간으로 산세소까지 4개의 주차장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정상 올라가시게 되면 30분도 보실 수가 있죠. 강릉면 보신다 말씀이죠.
쭉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올라오는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 연습 코스야. 자, 목장을 이 길을 두고 온정각에서 만물상 입구까지 가는 버스 운행이 마치 면허 시험장의 S자 코스를 쉼없이 이어 달리는 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린다. 이 같은 고개 운전과 같은 버스쇼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 풍경이다. 만물상 산행의 초입인 만상정이다. 산행이 힘들다는 소문에 다소 긴장이 되기도 한다. 앞에 우뚝 서 있는 암벽 봉우리가 천선대이다. 아래에서부터 철계단이 길게 이어져 있다. 만물상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천선대는 명산 금강산의 이름 있는 전망대의 하나이다. 천선대에서는 천만가지 모양의 돌바위가 꽉 들어찬 만물상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동해의 푸른 바다와 병풍을 둘러친 듯한 오봉산의 연봉들, 집선봉, 채하봉, 세존봉, 관음연봉, 삼서남, 귀면암, 온정령 등의 기묘한 경치를 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저 멀리 켜켜이 쌓여 보이는 산등성이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만물상은 금강산의 대표적인 경승지로 온정리에서 약 6km를 지나면 입구인 만상정이 있고 삼서남, 귀면암 등 천태만상의 자연에 의한 걸작을 보여준다. 만물상은 금강산의 여러 명승들 가운데서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과 온갖 모양을 나타내는 기암괴석들로 이루어진 산악미가 가장 인상적인 곳이다. 금강산의 다른 곳과는 달리 이 만물상 바위들은 결이 세로로 난 데다가 오랜 세월 풍화되어 바위들이 매우 밝은 빛을 띠고 있다. 이러한 지질적 특성으로 하여 만물상은 수십 길 수백 길 솟아 서로 키 도둠을 하며 봉우리들과 절벽들이 하늘 높이 솟고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다. 만물상은 그 생김새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체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것 같다. 어떤 바위는 사람 같고 어떤 바위는 날아가는 새나 뛰어가는 토끼와 같다. 자세히 보면 독수리가 날고 맹호가 뛰는 것 같은 바위들이 있어 보이는 것마다 신통하다. 이것들은 아침과 저녁에 볼 때가 서로 다르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또 다르게 보인다. 이렇듯 세상 만물이 여기에 다 모인 것 같다고 하여 만물상이라고 한다. 사실상 만물상은 눈으로 미처 다 볼 수 없으며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림이나 사진으로도 그 입체적인 경치를 다 담을 수 없는 천하절승 경계이다.
금강산은 태백산맥 북부, 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진 산이다. 최고봉인 1638m 비로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오봉산 옥녀봉, 남쪽에는 월출봉 일출봉, 서쪽에는 영랑봉 용허봉, 동쪽에는 세존봉 등이 솟아있다. 금강산은 조립질의 흑운모 화강암과 반상 화강암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리가 발달하고 풍화 침식이 쉽게 되어 있다. 남북으로 뻗은 대단층선을 따라 지층이 단락하여 기복이 1000수백엠에 달하는 단층 지계를 형성, 경관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고 화강암체가 식어서 굳어질 때 생긴 무수한 수직 경사, 판상 공융상 틈결이 오랜 세월 풍화, 삭박작용으로 다종다양한 전리가 조밀하게 진행되어 1만 2천봉이라 일컫는 기묘한 천태만상으로 기암계석을 이루고 거대한 암계 암판 등 변화무쌍한 계곡을 이룬다. 천선대에 오르다 보면 좌측에 만물상을 1차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신선대가 있다. 절부암은 옛날 어느 나무꾼이 선녀를 만나기 위해 도끼로 바위를 찍으며 올라갔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바위이다. 7개의 바위를 층층으로 쌓아놓은 것 같다고 하는 칠층암이다. 귀면암은 삼선암 서북쪽의 우뚝 솟은 바위로 그 모양이 귀신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강산 만물상구역 만물상 입구 왼쪽에는 3개의 바위가 나란히 솟아있다. 구름이 흘러가면 바위가 움직이는 듯하고 마치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것 같다고 해서 삼선암이라 부른다. 이 문을 나서면 하늘에 맞닿는다는 천일문 즉 하늘문이다. 금강산에 있는 자연 돌문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만상정이다. 이제 하안계를 돌아 온정령을 내려가면 이번 2박 3일의 일정이 모두 끝난다. 금강산 찾아가자. 2박 3일의 여행 너무나 좋았다. 낱낱이 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북측 주민들에 대해서 버려둘 수 없는 따뜻한 이웃, 가까이 해야 할 우리의 동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는 개골산을 다녀왔으니 다음번에는 풍악산이다. 그때는 보다 더 금강산의 내면을 잘 살필 수 있지 않을까. 꼭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다짐해본다. 잠깐 눈을 감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한강 올림픽대교 교각의 휘황찬란한 조명이 눈에 들어온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만 20년 전의 해묵은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